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일주일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시간 정말 빠른 것 같네요.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지금 시장은 뭐 굉장히 강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업종과 기업들이 뭐 단순히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년도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 그리고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 그런 걸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고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기대감이라는 거는 이제 뭐랄까요? 현실화되지 못하면, 실적이 이제 수반되지 못하면 뭐 단기적으로 좀 꺼지거나 이제 되돌림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테마주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데, 사실상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묵직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 추세적인 장세가, 대세 상승 장세가 상당히 길어지고 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하고 거기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공격적으로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런 종목 쪽으로, 실적 좋아지는 쪽으로. 그래서 올해는 막 코로나 관련해서 막 치료제 만든다, 백신 만든다, 뭐 한다 해가지고 뭐 기대감으로, 뭐 언택트다 해가지고 기대감으로 막 올라간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수반 안 되면 일부나 많은 부분이 되돌림이 나오면서 이제 꺼질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증가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고성장하는 업종들, 주요 종목군들, BBIG 업종에서도 고성장하는 그런 주요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풍부하고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이제 계속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뭐 교체까지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번 달은 여기서 막 들어올리고 다음 달은 여기서 들어올리고 이런 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유동성을 감당 못 해가지고요, 막 진짜 명분만 있고 실적만 늘어난다는 어떤 기대감과 확인만 되면 swag 가가지고 또 올려주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장입니다. 저도 2007년도 그렇게 그 중국 특수를 맞아가지고 인프라 주식들, 뭐 조선, 철강, 화학 뭐 이런 주식들 급등한 장세도 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사실 그 특정 섹터와 특정 업종, 그리고 뭐 펀드 붐 때문에 특정 종목의 쏠림이 좀 많이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어떤 쏠림보다는 뭐랄까요, 완만하게 섹터별로 골고루 좀 퍼지면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10년 만에 뭐 한국 경제 좋아지구나, 한국 수출이 좋아지구나, 이거를 전 산업 부문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세라 가지고요. 저도 굉장히 좀 떨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계속 기회다 했잖아요. 신흥부자가 되실 거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에게 막 부푼 꿈만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역대급의 강세장을 여러분과 함께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저도 지금은 주식에 모든 몰입을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인생이든 주식 시장이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제대로 알아보고 뭐랄까요, 몰입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의 성공이든 주식에서 성공이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동안 투자 고수들을 만나봤을 때도 그렇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한 행동들을 했던 분들이 수백억 자산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이 서정지 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데믹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는 재앙이 떨쳐진다는 이제 판단을 했고 회사에는 어떤 천운이다. 그동안 이제 준비했던 그런 어떤 그 분야를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임상에서 신약으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했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터졌을 때, 야, 이거 10년 만에 엄청난 기회 같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제 가까운 제 가족 불러 모아서 이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열변을 토했죠. 엄청난 기회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게도 이번 기회를 그렇게 좀 맞이했고 5월 초부터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많이 기대되니까요. 같이 한번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내년 실적 전망에서 JP모건과 CS가 완전 틀린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릴 거고요. 오전에 이제 드린 영상 스마트 리포트에서 제가 약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수정하면서 제가 이 부분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12월 수출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유통업종 오늘 셌죠. 뭐 신세계도 셌고, 그래서 유통업종, 뭐 경기 민감주들 뭐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 뭐 녹십자셀 막 이런 게 막 갑자기 팡 튀었거든요. 거래 튀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항암 섹터가 재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이 항암 섹터예요. 항암제 분야. 임상도 제일 많이 하는 쪽이. 그래서 야, 저쪽이 지금 재부흥하는 흐름이라 가지고 그런 내용도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부터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8% 올라서 2770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장 너무 막 좋았죠. 느끼기에도 만기도 지났고, 코스닥 지수도 0.7% 상승해서 928포인트, 800여 종목 상승 종목수가 2배수 많았죠. 그래서 센 흐름을 만기 끝나고 나서 뭐 매물적으로도 이제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또다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신고가를 내어주는 흐름을, 와 진짜 세다, 진짜 세네요.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모두 아주 베스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간에는 이 정도 되면 이제 막 조정 나오겠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하는 측도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 그거는 뭐 단기적인 시작이잖아요. 뭐 과열됐으니까 뭐 매도해야 된다, 이런 거 단기적인 시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시고요. 잘못해서 내리면 또 탑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요 큰 음봉을 이제 회복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3일 만에 다 회복했어요. 매물을 소화를 단기간에 다 했다는 거죠. 단기간에 이렇게 다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지금 저가 매수 대기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이렇게 다 회복을 했고, 재차 또 신고가 흐름을 내려는 구간으로 이제 다음 주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아주 베스트한 흐름으로 이미 그 월봉 기준으로도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위로 매물대가 없는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제 주봉 차트 보면 여기 큰 산이 있죠. 이 2000년 IT 버블 때인데요. 이때 뭐 매물대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물대 없는 영역으로 코스닥 지수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이든 위로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분만 주어지면 그냥 솟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업종 지수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돌파하려고 하죠. 이 돌파를 누가 만들어줄지는 제가 얘기 드렸죠. 셀트리온 그룹주가 만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의약품 지수도 윗꼬리를 그리면서 조정을 최근에 받았고 이제 다시 올라가려는 셀트리온이 만들어줄 거고, 삼성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가세하면서 밀어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요. 1,700억 정도 팔았고요. 반도체 쪽 약간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조금의 이익실현이 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700억 정도 순매도가 났고요. 의약품 업종에서는 뭐 신풍제약,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쪽으로 약간씩 뭐 몇백억씩 물량이 매도가 나오면서 그게 도합돼 가지고 1,000억 정도 순매도.
2차전지 화학 업종으로는 한 488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유통업종, 통신, 뭐 금융,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는 돈이 들어왔다. 철강도 그렇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의약품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기관 오늘 2천억 순매수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좀 매도했고 외국인 오늘은 조금 매도를 했네요. 유통 쪽은 이제 셀트로 헬스케어 쪽이니까 아마 차익 실현 관점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이제 오늘 두루두루 다 올랐고요. 좀 못 올랐던 것들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보험업종, 유통업종, 통신업종, 석유의목 쪽에서 이제 오늘 좀 올라주는 종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지금 다 올려주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만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뭐 거칠 게 없이 그냥 풍부하게 업종별로 순환매를 돌려주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약간 혼조권, 나스닥은 좀 올라졌고 S&P랑 다우는 약간 밀리는 뭐 그냥 보합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뭐 그냥 크게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소스한 어떤 장세였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보면 이제 최근에 뭐 JP 모건이 뭐 셀트론도 그렇지만 그 테슬라에 대해서도 현재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를 뭐 5분의 1 토막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좀 빠졌다가 엊그제 빠졌다가 오늘은 어제 밤은 3.7% 상승했네요. 하여튼 뭐 JP 모건이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로 상당히 좀 악명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종목들을 체크해 보면 오늘은 뭐 특징적인 거는 경기 민감 섹터가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포스코가 2.6% 정도 올렸고, 삼성물산도 한 5%. 요즘 건설주들이 좀 센 것 같아요. 뭐 눌려 있었으니까 돌아가면서 순환매 돌리는 것 같고요. 명분은 이제 뭐든 붙이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통신주들도 오늘 좀 셌죠. SK텔레콤이 3.7%, SK가 이제 4%.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맞았어요. 자회사 손자회사로 이제 뭐 SK텔레콤, SK하이닉스 뭐 정말 경기 민감 섹터는 뭐 다 들고 있는데 이렇게 밀렸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기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도 이번 내년도 장세를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좋은 흐름이 좀 기대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삼성생명 같이 지금 금융주들도 뭐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불고 있고요. 뭐 금리는 낮더라도 사실상 이제 이 금융업종도 경기 회복에 이제 같이 동행해 가지고 실적이 개선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바닥을 탈피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뭐 셀트론 헬스케어 상승하고 시젠도 이제 반등 좀 나와주면서 2.9% 상승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이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괜찮았거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이거 사신 분들 꽤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 연말에 실적 안 좋을 때, 주가 안 좋을 때, 실적 안 좋아서 주가 안 좋을 때가 저가면서 기회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 박스권대를 좀 돌파하는 흐름인 것 같고요. 오늘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유의미했던 것 같아요. 기관에 외국인도 많이 샀군요. 프로그램으로 기관 17만 주 들어오면서 완전히 들어올렸죠. 그러니까 이 기업을 바라볼 때 분기 단위로 이제 실적이 안 좋아졌으니까 뭐 매도하고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접근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 저는 일관되게 이 기업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는 연말에 있다는 얘기를 지속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스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유화 이제 최근에 좀 조정 받고 있는 거예요. 조정이지 이거는 뭐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시고, 율천화학은 이제 숨겨진 그 2차전지 소재 회사다, 국산화 소재 회사다. 최근에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세 끝날 리는 없는 거고, 어쨌든 본업 자체도 경기 회복에 따라 가지고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화학 업종 내 이제 기업 중에서 화학 소재 관련된 기업 중에서 2차전지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 대한유화도 그렇고 이제 뭐 율촌화학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쌍호재잖아요. 와, 이 전기 2차 전지 거기 성장이라는 호재 그 화학 업종 이쪽에 대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실적 개선 이 쌍호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업무역 예. 최근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이 그 의류 신발 업종에 대해서 이게 멤버십에서 말씀드렸구나. 하여튼 이쪽도 이제 개선될 거다 실적이 그런 포인트로 좀 짚어드렸었는데 영업무역이 오늘 7% 튀고 한세실업도 한 3% 튀면서 그러니까 이제 업종별로 계속 돌리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느낌이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는 거고 이따가 이제 어떤 그 주가의 어떤 메커니즘 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머니가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그래서 이제 호텔 신라도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좋죠? 중장기 이평선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신세계도 오늘 4% 튀면서 이제 그 증여세 이제 증여 전으로 해가지고 2개월 동안 가지고서 주가 가지고서 증여세가 매겨지는데 9월 28일인가? 9월 말에 이제 증여했으니까 지나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올라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꼭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영향이 있더라고요. 예, 과거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뭐 거칠 거 없다. 예, 개선 방향이다. 신세계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에 대한 오늘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종가 기준 5.7% 하락으로 마감했고 10% 장중에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특별한 악재나 이런 부분이 나온 건 없어요. 나온 건 없는데 오늘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45만 주. 이건 뭐 동시다발적으로 팔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게 내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이런 경우 무너졌다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나오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그때는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됐고 하방으로 이렇게 한번 크러쉬를 그렇게 보이면 이제 다른 투자자들도 이제 매도 준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반등도 약해질 수 있고 거기서 다시 재차 내려갈 때는 급하게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와서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수급들이 돌변한 것 같고, 예, 제가 볼 땐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수적이라는 거는 저라면 그냥 분할로 계속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은 대응의 게임이에요. 예, 결국 시장이라는 게 항상 뭐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럼 변화에 따라서 빨리 판단 내리고 빨리 전략 수립해서 실행하고, 예, 그런 것들이 막 일사천리로 따다닥 돼버려야 돼요. 우물쭈물하거나 막 굼뜨거나 이러면은 사실상 기회를 놓치고 또 이제 타이밍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때로는 묵직하게 중장기로 그냥 가져가면서 그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사이클 상의 타이밍을 또 잘 잡아서 매도한다든지 매수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NK 세포치료제 대표 기업이죠, 국내. 미국에서 이제 임상 진행하고 있고, 또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 중에서도 또 알아주는 기업이거든요. NK맥스가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기관 외국인들 수급 붙으면서 추세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따가 이제 미국의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이 업종에 대한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리메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6.7%. 오늘 대체적으로 올해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 좀 못 올랐거나 명분은 있지만 기술은 있고 괜찮은 기업이지만 못 올랐던 종목군들, 항암 섹터라든지 이런 리메드 같은 기업이 오늘 엊그제부터 좀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종목들이.
수급이 이제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고, 그만큼 유의미한 어떤 메이저 수급의 변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리메드도 오늘 6.7% 강한 흐름을 보였네요. 어제 이제 보령제약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NK세포 치료제 관련 기업이다. 예, 자회사 이제. 근데 어제 장 끝나고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구독자님 제보로 이제 알게 됐는데, 무상증자 보니까 10% 하더라고요. 내가 뭐 10주 들고 있으면 한 주 무상증자 배정해 주는 건데, 무상증자를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보통 못해도 한 30-40%에서 한 100%씩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게 거래량이 20만 주 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이 NK세포 관련해는 어떤 이제 분위기 몰이 되면서 거래량이 좀 실린 것 같은데, 어쨌든 유동성을 좀 공급해 주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발표한 것 같고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뭐 별로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NK 관련된 이렇게 또 뭐 내용이 나왔네요. 바이젠셀과 공동 투자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다 해서 나는 NK 세포 관련주다, 이걸 그냥 시장에 알려주려고 한 것 같아요. 예. 이런 트렌드 분위기를 좀 감지하고, 이런 걸 좀 시장에 대대적으로 좀 알려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 와, 이거 되게 세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사실 제가 자주 좀 체크해 드린 이유가 이걸 분석해 드린 시점이 여기였는데 그대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이럴 기업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빠지지? 그러니까 이 기업이 때가 아니었던 거죠. 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막 나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눌린 것 같은데, 지금 뭔가 터질 듯한 느낌이 들어요. 슈퍼 항생제로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망한 기업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선 다른 바이오 주식 대비해서 사실상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터질 수도 있고, 뭐 같이 레벨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저는 이 종목 중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무난하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매도 의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유의미였던 게 녹십자 셀이죠. 녹십자 셀도 제가 이제 요거를 분석을 해드리고 나서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밀렸는데도 이제 꾸준하게 제가 그래도 짚어드리면서 이 기업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아니 이 기업이 이렇게 빠지는 게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국내에서 정말 항암 세포 치료제 쪽으로 독보적인 어떤 기업이면서 이미 이제 13년째 매출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카테 치료제 이제 임상 들어갈 예정인데, 와, 그거 뭐 췌장암 쪽 100% 사멸시키고 이런 어떤 효능을 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인간 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모멘텀이 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거 빠졌을 때 이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수급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수급이 이제 항암 쪽으로 이제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 특별한 거는 없었잖아요.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뉴스 나온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수급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시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럼 이제 셀트론 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셀트론은 오늘 장전에 이제 그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제 유럽 승인 권고가 이제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셨고 시초가 높게 시작했지만, 사실 이게 위치 자체가 앞에 이제 매물이 있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치고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 시세라고 생각하고요. 뭐 아주 일반적이면서 당연히 뭐 이럴 수 있지,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날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추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당연히 같이 눌렸죠. 음봉.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플러스로 마감했잖아요. 그래도 갭상승으로 마감을 시켰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래도 이 수급이 세다는 거죠. 이따가 이제 그 항체치료제 관련된 매출 반영해서 이익 반영해서 밸류 수준 말씀드릴 테니까 왜 이렇게 최근에 셀트론보다 더 셌느냐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셀트론 제약은 이제 1.3% 빠졌는데요. 뭐 거래 죽이고 그냥 좋은 마감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패턴이 좋아요. 뭐 당연히 여기가 고점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셀트론 3사는 아주 좋은 어떤 오늘 음봉 형태를 형성시켜줬고 흐름을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 오늘 5% 정도 빠졌는데 사실 어제 이제 그 투자 회사의 호재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연속적인 시세보다는 조금 이제 그 단기적으로 들어온 어떤 물량 이런 것들이 또 출회되면서 조정을 좀 보인 듯한 형태고요. 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지금 시장 흐름 자체는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도 일단 일부 수급들이 이동하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쪽 이제 코로나 섹터에서도 이제 핵심 기업들 그쪽 위주로 이제 수급이 집중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그 넥스트 바이오 업종의 뭐 항암, 미용, NK라든지 세포치료제 뭐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감지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코로나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일별 확진자 수가 이제 600명 후반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일자만 하더라도 지금 689명으로 역대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수준, 700명 육박한 수준이 지금 사흘 연속 되고 있고요. 지금 심각한 건 이제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환자, 병상이 좀 부족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들 조심하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연말연시 약속, 저도 이제 약속 잡은 데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9시 이후부터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여부를 알려달라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말연시 굉장히 횡하고, 그럴 것 같은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다들, 잘 수칙을 지켜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뭐 그 국내 상황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세계 지금 글로벌 상황도 60만 명대를 계속 60만 명대예요. 그리고 미국이 22만 명 뭐 이렇게 20만 명대를 계속 내고 있고 뭐 유럽도 이제 몇만 명씩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뭐 나아질 기미가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치료제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거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와 어떻게 바이러스에 이런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서 이렇게 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와 진짜 심각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이제 그 여당 대표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접종을 앞당길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떤 절차와 뭐 규정을 지켜가면서 할 계제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지금 치료제 백신 접종을 앞당길 방안을 찾겠다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 상황의 안정이다. 환자 급증으로 병상 대기 환자가 늘어나고 중증 환자 병실은 부족해지고 있다며 전담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추가 확보에 당과 정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도록 당이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백신 쪽도 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연내 승인 불투명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백신도 내년 중반에야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치료제에 아마 정부로서도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본문 내용 들어가서 오늘도 이제 시장이 강했고, 오늘 이제 경기 민감 섹터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바이오 업종이 시장을 좀 주도해주는 흐름 속에서 경기 민감 섹터도 뭐 철강주라든지 뭐 화학주, 유통주들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강했어요. 오늘 뭐 신세계도 뭐 강했고 뭐 포스코도 강했고 해서 결국 이제 제가 내년도 장을 준비할 땐 경기 민감 섹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뭐 반복하거나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더욱 많은 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의 이 강세를 정말 잘 이해하고 활용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최대한 노력하고 분석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공유할 거고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돈을 주식시장에서 지금 벌지 않으면, 그리고 좋은 주식을 잡지 않으면 외국인이 이거를 이 부를 가져갈 거예요. 예,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시장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저는 그 여정에 최대한 동행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표가 좀 중요한 표인데요. 버블까지 일어나는 주가의 어떤 궤적,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가로축이 이제 타임,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밸류에이션,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경기 민감 섹터들은요, 이 구간에 있어요. 이륙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 머니가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구간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저는 이제 포착하려고 주요 관심 종목들을 이제 매일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흔적이 남아요. 차트에도 남고 거래량에도 남고 호가창에도 이제 흔적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해서 펀더멘털도 같이 분석을 해서 펀더멘털적인 측면도 실적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스마트 머니가 여기 매집 들어오구나 하는 것들도 확인해서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나 이제 유망주 리포트, 유망주 리포트를 이제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는 거지, 그냥 뭐 좋은 그 펀더멘털 내용만 있다고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리진 않아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요, 아무리 기업이 좋고 실적이 좋아도 누군가 들어와서 들어 올려줘야 돼요. 그게 외국이든 기관이든 어떤 큰 손들, 메이저들이든 큰 손이든, 아셨죠?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도 누가 들어와서 들어 올려주고 매집 들어와야지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2단계에 있어요, 지금. 경기 민감 섹터는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지수 수준을 보면 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하면서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수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업종과 종목을 보셔야 돼요. 바이오 섹터도, 코로나 관련 섹터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코로나 관련 섹터는 여기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거 많잖아요. 뭐 대표적인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십시오. 근데 코로나 섹터가 아닌 뭐 다른 어떤 항암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업종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우리가 뚜렷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시장은 꺾일 수가 없어요.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지금 과거에 뭐 그냥 한 1년 안짝으로 사이클 벌어졌다 꺾이는 그런 바이오 장세도 아니고, 이거는 돌리면서 이제 섹터별로 돌리면서 부문별로 돌리면서 밀어 올리는 장세예요. 계속 지금 주도주 바뀌고 있고 대장주 바뀌고 있고 대장 업종이 바뀌고 있고 그러잖아요. 업종이 돌아가면서 이런다는 거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 하나의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가 밀고 나가서 그게 고점을 형성하고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여기서 이제 뭐 대장주가 하나, 뭐 알테오제나 이런 것들 CJ나 올려줬다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나가고 수급들이 나가고 또 다른 놈 셀트리온 뭐 그룹주 이렇게 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 단기 고점을 좀 찍었다 싶으면 뭐 이제 뭐 항암제 계열이 막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구간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구간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커니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고 수급의 흐름을 체크를 하면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저는 여러분이 10배 이상의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냥 뭐랄까 근거 없는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한번 계산해드렸죠. 이게 복리로 불어나면 1억이 10억이 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 복리 수익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 바이오 코로나 섹터 이걸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경기민간 섹터 그리고 바이오의 다른 섹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서 계좌를 뻥튀기 시키는 이 거대한 어떤 자금의 어떤 레벨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구간이다. 지금이 그런 얘기를 좀 강조해서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제 주변에선 계좌 수익률이 7, 8배에서 10배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직접 그걸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말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중요 내용 체크해드리면 경기 민감주의 빅사이클이 이제 내년도 가능하다. 결국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물건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물건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중간재 산업재 가격을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 늘리고 막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고용을 늘리면서 사람들의 소비를 늘어나게 하는 선순환의 어떤 사이클이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그 관련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추세적으로 몇 년간 좀 상승이 지속되거나 실적 증가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경제 메커니즘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 민감 섹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돈에 대한 수요를 또 높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유통 속도라든지 수요가 높아져서 금융업종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 보험, 증권주들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그 11월 들어서 이제 한국 시장에 폭발적인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파생 만기라든지 MSCI 이제 리밸런싱 때는 매도물이 이제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기계적인 어떤 매도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이제 한국 시장을 사고 파고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급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국내 시장의 어떤 경기 회복과 수출 증가 그리고 환율 어떤 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중기적인 어떤 포석으로 들어오는 머니 빅무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 섹터가 한 5, 6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풍부한 유동성 바탕으로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그릴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내년도 장을 잘 준비해서 시장을 잘 활용하시도록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할 때는 항상 그 다음 수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시장의 어떤 메이저 선수들은 이제 항상 그 다음 순서를 향해 있고 선취매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바이오 막 좋고 하는데 그 다음을 준비해서 수급들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 민감 sek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항암제라든지 NK라든지 미용이라든지 그동안 파이프라인이 좋았지만 오르지 못했던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가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민감 섹터 얘기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죠. 코로나 피해주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 sek터 겹쳐 있는 거 거기다가 사드 피해까지 겹쳐가지고 콤보 타격을 받아서 완전히 바닥을 기는 그런 업종 서비스 산업 대표적인데요. 이런 쪽이 내년도 경기 회복과 함께 상당히 실적에 어떤 추세적인 어떤 반전 흐름이 이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말씀드렸고 바이오 업종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미용에 대한 어떤 수요 급감 그리고 이제 항암제나 이런 좋은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임상하는 기업들이 임상 지연 중단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재개되면서 밸류에이션을 다시 또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은 좋은 어떤 매력 발산을 내년도 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좀 강조드린 쪽이 그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NK 쪽, NK 세포를 가지고서 항암제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의 급부상이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 특히나 이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이런 리포팅을 내면서 내년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NK 세포 치료제, NK 항암제 시대다. 이렇게 막 리포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NK 세포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가히 이제 폭등하고 있어요. 그냥 뭐 한 2, 3%씩 뛰는 것도 아니고 2, 30%씩 뛰고 있어요. 2, 30%씩. 그래서 야, 국내에 이제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전략가는 지난 8일 CNBC와 인터뷰에서 S&P 500 지수가 4,300까지 오를 수 있다. 투자 유망 분야는 헬스케어 업종.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 올해 뭐 이렇게 최근 한 3, 4년 정도 빅테크 기술주의 어떤 시대였다면 바이든 시대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부흥할 거라고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바이오 업종이, 헬스케어 업종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정책상. 근데 이제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되면서 오바마 케어를 이제 부활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어떤 유리한 환경이 좀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 지난 30년간 뭐 가장 저평가된 상태다. 사실 미국의 이제 그 헬스케어 업종이 사실상 밸류에이션 보더라도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기술주 대비해서도 월등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조금 키 맞추기 차원의 어떤 흐름이 내년도 좀 전개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이 미국에서도 조금 투자 유망한 흐름일 거다. 내년도. 저도 거기에 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에 이제 동의하듯 뭐 엔카르타 테라페틱스 7일 21% 급등, 뭐 8일에도 28% 급등. 그래서 지금 뭐 시총이 6천억 정도로 상장을 했는데 5개월 만에 6424, 2.4조 정도 넘게 시총이 형성돼 있고 어제 밤에도 이제 이 관련주들이 다 급등했어요. 이 주가 궤적이고요. 페이트 테라페틱스 같은 경우 뭐 8조 원이 넘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하루에 그냥 20% 막 10%씩 뛰고 있어요. 수조 원짜리가.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끝이 아니죠. 추세가 강화되면서 이제 슈팅을 날리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여기서 이제 뭐 조정하면서 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NK 이제 항암제 계열에서 이제 2017년도에는 카티 쪽이었다 한다면 카티를 보완할 수 있는 뭐 4세대 항암제라 이렇게 뭐 좀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NK 세포 치료제 이런 분야를 지금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업에 대해서 빅팜들의 관심이 많고 빅팜들의 관심이 많으면 결국은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은 결국은 기술 수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운영하잖아요. 결국은 뭐 약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없으니까 유통망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기업들이 주가가 튀는 경향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2017년도에도 이제 면역 항암제가 뛰었던 거고. 그래서 NK 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미국에서 지금 받고 있다. 어피메드 이 회사 제약사도 어제 8.9% 상승하면서 굉장히 세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카르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도 상장 뭐 5개월 만에 지금 뭐 2.4조 이상 시총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뭐 2% 상승하면서 최근에 뭐 급등하죠. 그래서 이 분야의 어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최근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녹십자 셀이 이제 굉장히 급등했지 않습니까?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뭐 그 국내에서 그 세포 치료제, 항암 세포 치료제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한 13년째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그 상용화해서 매출을 이제 내고 있는 기업이고 또 미국에서 이제 카티 치료제를 임상을 시작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췌장암 쪽에서 굉장히
퍼펙트한 그 효능을 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분석해 드릴 때 그 내용으로 이제 분석해 드리면서 이거 내년에 이제 일 낼 것 같다. 이 기업은. 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주가가 좀 튀면서 거래도 발생하고 하면서 추세가 반전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그러니까 지금 항암제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게 이제 보이시죠? 예. SCM 생명과학도 어제 상한가 뛰고 오늘은 이제 약세를 띄긴 했지만 어쨌든 자금이 이제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은 유망하고 기대되지만 올해 오르지 못했던 그런 바이오텍 회사들, 바이오텍 회사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이제 그 기업들을 이제 총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올해 오르지 못했던 바이오텍 회사들, 뭐 인트론 바이오도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제가 스마트 리포트 짚어드렸던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슈퍼 항생제 쪽으로 굉장히 좀 유망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자약 그리고 이제 미용 쪽 관련된 리메드라는 기업도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주가가 튀기 시작했죠. 기관들도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것 같고요. 리메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수급이 이제 대거 이동하는 그런 근거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걸 빠르게 캐치를 해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 보급이 지금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의 어떤 수급은 넥스트를 향해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중보다 먼저 결국은 이제 왜 넥스트로 향해 있느냐면 대중 투자자들은 백신이 개발됐다, 백신이 승인됐다, 치료제가 개발됐다 하면 이제 뛰어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종목 좋다고 막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는 거기다가 물량을 던지고 낮은 밸류에 낮은 단계에 있고 아직 오르지 않지만 명분 있는 것들을 밑에서 다시 또 매집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뉴스 나왔다고 이제 막 달려드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메이저의 시각이 항상 넥스트로 향해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대중 투자들은 팩트가 현실화되면 그걸 보고 매수하려고 달려들지만 메이저는 매도의 기회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매도 치고 낮은 단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대중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암, NK세포, 뭐 세포 치료제, 그리고 미용이라든지 뭐 우량한 파이프라인 보유한 그런 바이오텍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종목들 내년도 뭐 R&D, 뭐 마일스톤 예상 스케줄들 보면 KTB 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팅이 있는 내용을 발췌한 건데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노십자, 뭐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 이제 마일스톤 들어오는 일정들이 내년에 이렇게 좀 잡혀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뭐 종근당, 대웅제약, 한올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이런 어떤 마일스톤 내년 뭐 3월에 뭐 7월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일정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텍 회사들 임상 스케줄 일정 내년도 G3BNT가 이제 가장 먼저 뭐 있죠. 내년 1월 그 미국 3-3 안구 건조증 GBT201 요거 이제 탑라인 발표 이제 결과 발표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NK맥스 미국 이제 그 어프메드랑 같이 하는 거 이제 이중항체 요쪽하고 미국 병용 1, 2회 이상 IND 신청을 이제 내년 2월달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 지속형 이제 성장 호르몬 중국 삼상 개시가 내년 3월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을 달력에 좀 기록해 두고 있으시는 게, 그러면 이런 일정이 있기 전에 어떤 주가에는 또 기대감에 의해서 반영되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로직이 이렇게 보세요. 게임이 신작 출시 전에 이제 뭐 기대감 붙는 거와 비슷하게 이 신약 기업들이 중요한 일정이나 학회 발표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서 기대감이 불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달력에 기록해 놓고 이런 기업들을 이제 돌려가면서 좀 단기 투자를 해볼 수도 있어요. 사이클로. 그래서 일부의 자금은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오스코텍이 대표적이죠. 그런 걸 제가 캐치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스마트 리포트로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고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다 이제 좀 기록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넥신, 뭐 메지온도 지금 뭐 승인 신청서 뭐 앞두기잖아요. 그런 것들. 매드팩터도 이런 일정들이 있고, 뭐 SK 바이오팜, 젠백스,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 레고캠 바이오, 뭐 고어 바이오랩, 그리고 뭐 조만간 코스닥 상장할 뭐 지노맨 컴퍼니, 뭐 이런 기업들도 내년에 이런 어떤 일정들이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의 CTP59 코로나 항체 치료제 내년도 실적 밸류 전망인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스마트 리포트로 이제 올려드렸는데 약간 좀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보신 분들, 보실 분들, 오전의 내용은 제가 좀 미흡하게, 조금 성급하게 좀 자료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CS 증권에서 리포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항체 치료제, 셀트론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판매가 875불로 이렇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일회성 이익으로 뭐 기껏 4천억 정도밖에 안 날 건데 최근에 시총이 22 정도 났기 때문에 과도하다. 이렇게 이제 CS 증권이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게 대해서 팩트 체크. 결국 이제 과연 이제 이 밸류가 높은 수준인 건가? 이거를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본 거고요. 그 CTP59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론 서정kim 회장께서 이제 원가가 뭐 한 4, 50만 원 정도 된다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 책정했고, 판매가는 CS 증권 뭐 예상한 대로 이 정도까지 낮지는 않을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보수적으로 그렇게 그쪽에 대한 수치 의견으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곱하면 96만 원 정도 판매가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량은 이제 200만 회 분이라고 뭐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뭐 만들면 다 팔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판단해서 보면 그리고 이제 마케팅비나 뭐 파트너사 배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원가 빼면 거의 다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총 매출 1.9조에 원가 1조 해서 이익이 뭐 9,250억 정도 된다. 그냥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뭐 손익이든 개념으로 해서 9,250억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셀트론이 내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FN 가이드 기준으로 전 증권사 평균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9,745억이 영업이익 컨센서스예요. 내년 셀트론에. 근데 CTP59의 내년 이익 추정 이익이 9,250억이다. 근데 요걸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이제 나누잖아요. 배분해서. 여러 이제 기사들을 좀 찾아서 보니까 셀트론과 헬스케어 이제 이익 배분이 56대 44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론이 여기서 가져가는 이익분을 5,180억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상되는 셀트론의 영업이익과 CTP59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더하면 대략 한 1조 4,925억 정도. 그러면 어제 이제 종가 36만원으로 계산하면 PER 수준이 내년도 이제 포워드 12개월 포워드로 퍼가 한 32배 정도, 32배 정도 책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평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투자자들이 해야 될 몫이겠죠. 그리고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한 추정을 한번 해보면 내년도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의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859억이에요. 4,859억이고, 그리고 이제 CTP59에 대한 배분은 시밀러랑 똑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회사 측에 밝혔듯이. 그래서 뭐 바이오시밀러 배분하고 똑같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4,070억. CTP59에서 창출되는 셀트론 헬스케어의 이제 이익은 4,070억. 그래서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과 더하면 8,929억. 그럼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포워드 12개월 포워드 퍼를 측정해보면 26배요. 그러니까 최근에 셀트론 헬스케어가 주가가 굉장히 셌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셀트론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바이오시밀러는 마케팅비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직판 전에는 파트너사 배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익률이 낮잖아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근데 이 CTP59 같은 경우는 마케팅비가 필요 없죠. 이거를 뭐 마케팅해서 팔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이거 뭐 거기 줄 서가지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파트너사 배분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이익이잖아요.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도 코로나 항체 치료제 부분이 이제 매출로 잡히게 될 때 셀트리온보다 헬스케어가 어떻게 보면 이익의 어떤 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최근에 더 강한 어떤 주가의 궤적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뭐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최근 저점 대비 한 2배 가까이 올라온 거잖아. 셀트론 헬스케어가.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밸류가 이 정도면 셀트론 헬스케어가 과도하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론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아니 최근에 시총 주가가 올라가지고 시가총액이 늘어난 걸 가지고서 과도하게 올랐다 얘기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밸류를 한번 책정해보고 뭐 다른 어떤 피어 그룹의 어떤 기업들과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게 맞을까요? 투자자의 몫이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득 코로나 항체 치료제 관련된 이런 이제 계산을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최근에 이제 제가 셀트로니즘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책에서 있었던 그 프롤로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저희 출판사에도 연락했어요. 스마트북스 여기 출판사 연락해서 한 두세 페이지 정도 이제 읽어줄 거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어디냐고 그러길래 이제 유튜브 채널 이제 신박사 채널에서 이제 할 거다 하니까 또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고, 뭐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부예요. 뭐 다들 사서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뭐랄까 단숨에 읽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이 여우가 이 기분을 조금 더 오랫동안 누리고 싶다. 그런 내용들과 그런 책이고, 저도 몰랐던 사실들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는 가장 감명 깊고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책일 것 같고요. 저는 뭐 여기서 제가 뭐 어떻게 뭐 이해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없지만 모두가 구독자님들 모두가 이거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읽으면 이 내용을 모두가 같이 우리가 얘기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다들 읽어보시길 바라고, 저도 가족분들에게 다 이거 선물로 보냈어요. 다들 보시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 제가 코로나 항체 치료제 아까 계산하면서 문득 이 문구가 생각난 이유가 읽어드리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가지 않은 길, 하지 않은 방법으로 끝까지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값싼 약. 매년 1월 둘째 주가 되면 전 세계 제약바이오 회사 최고 경영자 CEO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총집결한다.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이다. 500여 개 기업에서 1만 명이 몰려온다. 샌프란시스코 비행기표는 동일하고 주변 호텔 숙박비는 1박에 $1,000 이상으로 치솟는다. 행사가 열리는 더 웨스틴 세인트 프랜시스 호텔은 전쟁터다. 나흘간 아침 7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기업 설명회가 숨가쁘게 이어진다. 참가 기업들은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분주하다. CEO가 직접 나와 지난해 실적과 성과를 자랑하고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신약 개발에 접목시키고 있다며 열을 올린다. 2020년 1월 15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 컨퍼런스의 마지막 발표자로 연단에 올랐다. 2년 전만 해도 행사장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별관 작은 방에서 발표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셀트리온은 수용 인원 500명으로 가장 큰 발표장인 그랜드 볼륨을 배정을 받았다. 화이자, 노바티스, 존슨앤존슨 등 빅파마들만 서는 자리에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기회가 셀트리온에 주어졌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셀트리온에 주어졌다. 연단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간 서정진은 은퇴 전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앞서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서 셀트리온의 목표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대다수가 작년에 얼마만큼 매출을 올렸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거뒀는지 강조하더군요. 우리가 설명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약사의 슬로건이 뭡니까? 제약회사라면 얼마나 많은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했는지 말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약을 만들면 뭐가 달라집니까?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가격 경쟁력입니다. 동일한 비용으로 예전보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태껏 어떤 제약회사 CEO도 약값을 직접 입에 올린 적은 없었다. 약가를 따지는 것은 격조 낮은 행위로 여겨진다. 그것은 의료보험 재정을 절감해야 하는 정부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이 왈가왈부할 문제다. 제약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고고한 비전을 내세우면서도 약값은 언급하기 꺼려왔다. 탐욕적인 기업으로 비치기 싫어서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약을 비싸게 많이 팔 수 있는지에 있다. 신생 바이오 벤처까지 고가의 신약 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서정진은 반대였다. 경쟁사보다 값싼 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시작한 것도 약값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용 제약사들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임상부터 생산, 판매, 유통 단계까지 전부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 앞에 발표한 삼성이 바이오시밀러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셀트리온이 1위를 달려왔지만 조만간 삼성에게 챔피언 자리를 내주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코스트 리더십 부문의 선두주자가 될 겁니다. 가격 경쟁력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에게 값싼 약을 보급할 수 있는 거에 리더가 되겠다. 서정진은 세계 최초, 시장 점유율 1위 등의 화려한 수식어에는 관심이 없었다. 제약사의 궁극적 목표인 신약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비용 절감 뿐이었다. 그는 다른 제약사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가격만 바라보고 달렸다. 셀트리온이 다른 제약사들과 차별되는 점이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읽어 드렸는지는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CTP5구를 제가 이제 계산을 해서 이익이 어떻게 남고 하는 거를 이렇게 추정해보고 밸류로 측정을 한번 이렇게 해봤지만 사실 셀트리온이 이 약을 개발하고 지금의 단계까지 올 때까지는 이익에 관심은 없었다는 거죠. 그 점을 저는 꼭 알려드리고 싶고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렸고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강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리온 주주분들께서는 장 전부터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이 부풀으셨을 텐데요. 이제 기다리던 이제 셀트리온의 비밀 병기 CTP17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여기 이제 유럽
EMA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생각한 그 스케줄보다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예상보다 좀 빨리 이렇게 권고를 받은 게 아무래도 지금 유럽의 어떤 재정 상황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 큰 어떤 매출 비중을 가지는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 휴멜에 대해서 낮은 어떤 가격,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2달 이내로 이제 이게 승인이 떨어진다는 이제 과거의 어떤 선례를 볼 때, 1월, 1월에 이제 승인까지 이루어지고 1분기 안짝으로 이제 정식 이제 판매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대한 실적 예상치를 지금 각 증권사들도 또 이게 높여야 돼요. 코로나 항체 치료제도 있죠. 램시마 SC도 있죠. 요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까지 있죠. 아니 내년도 실적도 어떻게 서프라이즈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JP모건 CS 비롯해 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이제 발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시세는 오늘 조금 이제 뭐랄까요,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지 않습니까? 셀트론 그룹주가. 근데 주가의 위치 자체가 치고 달리긴 좀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지금이. 왜냐면 이제 앞서 이제 며칠 전에 장대 음봉을 이제 그 매물을 흡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이런 것들을 노린 거죠. 이 대세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거고, 이걸 조금 더 늦추고 조금 더 자신들이 청산하는데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가지고 지연시키자, 이런 관점으로 아마 최근에 리포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 대세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 없습니다. 정별로 각도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거래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거는 힘도 엄청 세고 또 명분도 엄청나게 강력하고, 전고점까지 이제 찔러서 돌파해서 전고점 매물대 다 흡수했죠. 소화했죠.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지연시키는 것 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그 셀트론 홈페이지 그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 캡처해서 왔고요.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시장성 높은 고농도 제형이다. 내년 1분기 EMA 최종 허가 후 유럽 전역 판매 개시를 해서 오리지널 의약품 고농도 제형 시장을 이제 정존하겠다. 램시마 이제 그 정맥주사 제형과 피하주사 제형과 함께 글로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대형 빅파마를 뛰어넘는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제 읽어드렸지만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데서 서정진 회장님이 이제 그런 발언들을 했다는 거는 심히 글로벌 빅파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글로벌 빅팜들은 신약, 오리지널 약품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분명 자기들의 어떤 카르텔이 형성돼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 죽이기에 동참을 한 게 아닌가 생각돼요. 공매도와 글로벌 빅팜의 연합체, 그들이 결국은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가만 놔두면 자신들을 위협하고 글로벌 빅팜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번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까지 만들어? 이거는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위협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든 뭐든 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국내 어떤 세력과 공매도 주체 세력들, 글로벌 빅팜의 어떤 연합체, 돈을 밝히면서 돈만 쫓는 그런 어떤 유대인 계열의 어떤 금융회사들, 이 모든 게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셀트론을 공격한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주들이 지켜줘야 되는 기업이다. 한국이 지켜주고 한국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농도 제형 이제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제가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적응증을 이제 다 이제 그 획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램시마 SC는 이제 적응증별로 이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시밀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적응증 받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럽에 이제 그 허가 권고는 사실상 뭐 의약품 승인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TP17, 이 휴미라라는 이 제품은 미국 기업 이제 에브비가 이제 개발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요. 이 적응증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글로벌 매출이 지금 단일 품목으로 1위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22조 원을 기록했어요. 약 하나가 매출이 22조예요. 약 하나가. 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블록버스터도 그냥 블록버스터 중에 블록버스터죠. 예. 그러니까 그 약을 지금 고농도 제형을 최초로 이렇게 심의를 올리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예,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예. 이제 세계 글로벌 이제 품목의 이제 매출 순이에요. 휴미라 제품이 압도적이죠. 268억 달러. 예, 압도적이죠. 예, 그 밑에 있는 약들 보십시오. 예. 그래서 압도적인 1위를 수년째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치료제라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이제 드렸던 이제 자세한 휴미라에 대한 내용들, 4년 연속 매출 1위, 예,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적응증 자체가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간선염, 건염, 건선, 뭐 강직성 척추염, 참 저도 모르는 병들이 많네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예, 뭐 궤양성 대장염 이런 거는 그때 아베 총리가 알았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10개 이상의 이제 적응증을 갖고 있고요. 에브비는 이 제품 하나로 세계적인 제약 대기업으로 빅팜으로 이제 올라섰고요. 연간 매출에 필적하는 규모까지 이제 성장했으며 전 세계 의료용 의약품 시장 전체 2%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의 바이오시밀러 경쟁 심화로 미국 외 지역의 매출은 축소되고 있으나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투약 편의성 및 효능 우위를 바탕으로 볼륨 성장은 지속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미국에서의 특허는 23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이때부터가 본격 별들의 전쟁이 펼쳐지겠죠.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현재 셀트론이겠죠. 그래서 이 셀트론의 CTP17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선택과 집중이었죠. 다른 회사들이 기존에 이제 오리지널 저농도에 이제 치우쳐가지고 심의를 개발해서 지금 올렸는데 에보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고농도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그걸 키워가지고 지금 휴미라 시밀러는 고농도가 대부분의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역공격 당한 거죠. 그래서 특허 만료가 다가오자 이 고농도 제형을 출시했고 이 전략이 성공을 했어요. 휴미라 같은 경우 지금 고농도 제형으로 빠르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전체 휴미라 매출액의 약 66%가 고농도 제형으로 대체되어 있고요. 유럽에서는 한 80% 비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런 상황이니까 고농도 제형에 대해서 일정보다는 조금 빨리 승인을 내줄 걸로 보여져요.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시라도 재정 악화를 좀 막아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의료 재정이 그런 부분에서 이 시밀러를 좀 빠르게 아마 승인해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출시됐거나 출시 대기 중인 바이오시밀러는 모두 저농도 제형이고요. 현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시장의 일부만 열린 거죠. 결국은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는 고농도 시장은 셀트론이 가장 먼저 진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퍼스트 무버죠. 셀트론은 지난 3월 9일 유럽 EMA에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CTP17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고요.
결국 이번에 허가 권고를 받았고 내년 상반기 뭐 1분기에는 아마 정식 출시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네요. 기존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 이제 구연산염을 제거를 해가지고 통증을 줄였다는 뭐 장점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편의성이 있어도 아마 빠르게 침투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휴미라 쪽에서 고농도 휴미라 처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고농도를 처음으로 만든 셀트론이 야, 전략도 대단하다. 예, 고농도가 완전 잠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략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론 그룹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일관되게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각자의 이제 포트폴리오 운용에 따라 가지고는 뭐 탄력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 메인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기본 메인의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어떤 투자 관점은 저는 장기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야지 이 복리 수익률이 만들어지고, 예,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종목이고요. 정말 성장에 동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예,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 제가 발견한 기업 중에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 그룹주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루 장도 잘 마무리 지었고 정리했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많은 국민들 거리두기 하면서 또 집에 주로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모쪼록 이 상황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론의 이제 항체 치료제가 어서, 예, 보급되고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날을 꼭, 예, 보고 싶습니다. 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금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